정리정돈 잘 되시나요? 거절 잘 하시나요? 혹시 마무리가 어렵지는 않으신가요? 뜨끔하셨다면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빈틈이 많은 만큼 따스한 정도 많은 인간미 넘치는 당신이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사주 한 스푼입니다. 오늘은 목이 많은 사주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 건데요. 근데 내 사주에 목이 많은 것을 어떻게 알죠?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짧게 쉬운 버전으로 설명드리고 시작할게요. 만세력 어플에 생년월일 시간을 입력하시면 내 사주팔자로 알아서 출력이 되는데요. 이 8글자 중에 윗칸에는 간목, 을목이라고 하는 이 글자들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고요. 그럼 이 사주는 윗칸에 간목 하나가 있는 거네요. 그리고 아래칸 봐주시면 임목, 묘목, 진토가 있는지 봐주세요. 진토 빼고는 다 초록초록 할 거예요. 이 진토를 근데 목기운에서 빼는 경우들을 봤어요. 사실 진토가 가장 목기운이 세고요. 다만 진토 옆에 수기운이 있는 경우 수기운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진토 자체만 봤을 때는 계절로는 4월이듯이 목기운을 가득 품고 있는 글자랍니다. 그런데 각 자리마다 힘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글자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함께 봐줘야 하는데요. 아래 칸의 이 자리를 월지라고 부르고 이 자리를 일지라고 부릅니다. 이 월지와 일지에 있는 글자들은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두 자리 중에 인묘진 한두 글자만 있어도 목기운이 강한 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간이라고 부르는 이 자리에는요, 간목, 을목이 있다면 나 자체가 목기운을 품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개수까지 많다? 그러면 목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물론 통근이라 해서 통근을 했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또 달리 봐야 하지만 이 부분까지는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요. 여기까지만 봐주셔도 대략적인 판단은 되실 거세요. 그렇다면 이 사주는 목기운이 강할까요? 일지, 월지가 목기운이 아니고 일간도 목기운이 아니네요. 그런데 개수로는 3개나 있기 때문에 딱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목기운이 아주 세진 않지만 약하지도 않는 중간에서 살짝 많은 유형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내 사주에 목이 많은 분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목이 많다는 게 진짜 나무가 많다는 뜻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오행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5가지 운동성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위로 솟구치며 용출하는 운동성이 있어요. 이것을 목오행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나무가 위로 쑥쑥 자라는 것과 유사하다. 그래서 나무로 비유한 것 뿐이지 나무 그 자체가 절대 아니라는 점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 5가지 오행과 음양을 지리에 적용하면 풍수학이 되고요. 인체에 적용을 하면 한의학이 되고 인간사에 적용한 것이 바로 성리학과 명리학인데요. 인간사 중에서도 계절로 적용을 해보니까 목은 봄과 가깝구나. 그리고 시간으로 치면 아침에 가깝겠구나. 그리고 사람으로 치면 새싹이 위로 쑥쑥 자라듯이 아동기에 가깝겠구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의 품성으로 적용해보면 어떤 특성을 띨까요? 네, 일단 아이처럼 순수하고 해맑고요. 또 귀여운 구석이 많습니다. 근데 본인은 스스로가 귀여운지 잘 모르는 게 좀 포인트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귀여운 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본인도 모르는 순수하고 귀여운 매력이 있고요. 또 아이들처럼 텐션이 좀 높고 호기심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예측 불가하면서 약간 엉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또 빈틈이 많아요. 그게 또 사랑스러운 포인트죠. 인간미 장난 없죠? 그런 부분을 누군가는 산만하고 어설프게 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러블리하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트가 빠르고 시작을 잘하세요. 대신에 정리하는 힘, 마무리는 좀 약한데 사람이 어떻게 완벽한가요?
그래서 실제로 정리정돈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고요. 진짜 마음 먹고 하셔야 하는 분들 많으세요. 그리고 이분들은요, 측은지심이 강하고 감수성이 좋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공감 능력이 좋고 관계를 중시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절에 약하고 맺고 끊는 게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MBTI로 굳이 따지면 F가 강하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한데, 여기서, 저는 T인데요. 그리고 저 정리 강박적으로 잘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이 부분은 이따가 제가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많은 분들이 직업을 선택하실 때 측은지심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나 복지 분야에서요. 어린 아이들이나 학생들, 동물들 또는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이끌어주는 능력으로 잘 발휘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호기심이 많고 아이디어가 남다른 장점을 잘 활용해서 예술이나 디자인 분야처럼 컨텐츠를 창작하는 그런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또 잘 발휘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기운 특유의 도전 정신이나 추진력으로 스타트업을 창업하거나 초창기 멤버로서 기획하고 개발하여 기반을 잘 닦을 수 있고 자신만의 비전으로 리더십을 잘 발휘하시기도 합니다. 자, 이쯤에서 저는 목부자인데 좀 그렇지 않는데요. 틀린데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까 MBTI에서도 T형이라고 하시는 분들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명리학에는 음양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주 짧게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주 옛날에 세상에는 두 카테고리가 있다고 봤는데요. 하나는 움직이는 역동성을 띈다고 했고, 다른 하나는 유지하는 고정성을 띈다고 본 거예요. 그걸 음양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했고, 그 음과 양의 메커니즘은 이 물결 모양처럼 엎치락 뒤치락 하며 계속 순환을 하면서 균형을 이루더라. 그럼으로써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본 거예요. 그렇다면 음이 절정에 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양이 치고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아침이 언제 오나요? 네, 밤이 칠흑같이 깊어져야만 그제서야 아침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에 있는 이 태극이요. 음양의 이치를 진짜 잘 설명하고 있는 어떤 도식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주팔자에서도 음양의 이치에 따라서 어느 한쪽이 너무 강하면요. 똑한 반대편을 내가 추구하면서 불러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기운이 너무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상대성을 지닌 금기운을 내가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목기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의 속성에 해당하는 직업이나 취미를 가지면서 금을 보충하고 금의 성향이 먼저 보이는 이런 케이스도 많다는 거예요. 그 금의 성향이라는 게 MBTI로 따졌을 때는 T에 가까운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MBTI 검사를 하면 오히려 T가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T가 아니라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둘 다 내 모습은 맞아요. 다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모습은 F, 목기운인 거고요. 내가 의식해서 끌어쓰는 모습은 T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두 가지 다 내 모습이 맞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후자는 사회적으로 쓸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고 그 말은 공적인 관계라던가 나를 처음 봤을 땐 금의 성향이 더 돋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나 스스로도 내가 추구하니까 그 내가 추구하는 금의 모습을 MBTI로 반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사주로는 이러한 부분까지 다 알 수 있어서 나를 잘할 수 있는 어떤 실용적인 도구이기도 하죠.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영상의 진짜 알짜배기입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나는 틀린데요? 하는 또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바로 운입니다. 대운, 세운 들어보셨죠? 내 명은 그대로지만 운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운에서 더 보태거나 더 덜어지거나 이런 곳에서 변수가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 한 개만 더 볼까요? 목부자는 맞아요. 목은 많은데
근데 수기운도 못지않게 많다? 게다가 간목이 아니라 을목이 수기운에 흠뻑 젖어 있다? 이 경우는요, 오히려 생각이 엄청 많아지면서 걱정을 달고 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목이 많은 사주들은 다 이래.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요, 보편적인 특성들은 여러분들께서 딱 잡고 가시되 사주 구성에 따라서 예외는 있더라. 그리고 운도 변수더라. 모두 다 같을 수는 없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오늘 영상을 진짜 100%, 1000% 제대로 소화시키는 거세요. 그리고 여기서 끝내면 섭섭하죠. 그렇다면 목이 많았을 때 혹은 목이 부족할 때 일상에서 보충하고 개운하는 방법 베스트 3를 꼽아보자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직업이나 취미적으로 개운하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그 중에서도 매일매일 직업적으로 개운하는 경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매일매일 하니까요. 이 외에도 한간에 떠도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 효과가 좋은 진짜 알짜배기만 골라봤는데요. 그러면서도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루 중에 목 기운이 가장 강한 시간인 아침 시간대를 잘 활용해 보자는 거예요. 이를 명리학에서는 인시, 묘시, 진시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대에 가장 생산적인 일을 해보는 거예요. 또는 임묘진 이 시간대에 자연을 벗삼아서 산책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것도 목을 보충하는 실용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건 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현실적인 방법인데요. 목기운을 인간 품성에 적용을 하면 측은지심을 대표하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약한 대상을 보살피고 도와주는 그런 속성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들인다거나 아니면 육아를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상당히 잘 쓸 수가 있어요. 만약 반려동물 쪽이라면 그 중에서도 활동성이 좋고 산책을 좋아하는 강아지를 조금 더 추천드리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족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럼 반대로 목 기운이 많아서 금을 보충해야 하는 분들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볼까요? 마찬가지로 직업적으로 대체하시면 좋은데요. 숫자나 법 또는 컴퓨터 또는 뾰족한 금속 같은 걸 다루는 어떤 세밀함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보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 그렇지 못하셨다. 그러면 하루 중에 금기운이 강한 시간대를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이를 명리학에서는 신시, 유시, 술시라고 하고요. 금이 강한 이 시간대에 금의 속성을 지닌 일을 하시면 좋겠죠. 예를 들면 무언가를 기록하거나 정리하거나 마무리를 짓고 또 머릿속과 주변 환경도 정리정돈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금의 속성인 도구를 이용한 헬스라던가 필라테스 등의 운동이나 취미를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정확하고 세밀한 작업을 하시는 취미, 예를 들면 무언가를 조립하거나 십자수나 미싱을 한다거나 정리, 청소 이런 것들 너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목부자분들 특히 안 쓰는 물건 제발 정리하셔야 해요. 음량의 이치에 따라서 물건들도 계속 순환해야 개운이 되거든요. 꽉꽉 채워져 있다면 비워내야 합니다. 그래야 또 채워지니까요. 이 외에도 흰색을 가까이 해라, 액세서리를 착용해라, 여러 가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그래서 맹신하는 것은 비추천하지만 그렇다고 효과가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혹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낀다면 굳이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사람 대 사람, 즉 궁합적으로 채워서 보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궁합적인 부분은 듣는 사람이 자칫 잘못 받아들이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따로 컨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세요. 자, 이 외에도 나는 이렇게 개운하고 있다. 꿀팁 있으시면 댓글로 마구마구 달아주시고요. 따스하고 솔직한 인간미가 매력적인 우리 목부자분들. 오늘은 저에게 측은지심을 발휘하셔서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